(2024년 7월 23일) 이정훈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저는 그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해리스와 비교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해리스, 한동훈. 그 한동훈 씨는 지난 총선 전에 관훈 토론회에서 총선 이후 내 인생은 꼬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많이 꼬이고 있죠. 이왕 꼬인 김에 확 비틀어서 더 꼬여봐라, 확 꼬여봐라, 더 세게 스스로 꼬아봐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억하십니까?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이러한 현수막을 내걸었었습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국민 주권자의 국민 부름에 맞췄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 저는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한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이 지향하는 것도 윤석열과 거의 다르지 않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씨는 총선 전에, 총선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꼬입니다. 근데 꼬여놓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는 실패합니다. 이왕 꼬일 바에는 더 세게 꼬아라, 확 꼬아라.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후보가 되겠죠. 지금 해리스한테 굉장히 많은 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해리스가 지금 받고 있는 지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암살을 가볍게 넘어선 트럼프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만만치 않죠. 김정은, 네. 그리고 마초 같은 시진핑, 푸틴입니다. 야리야리한 한동훈이 푸틴이나 시진핑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나선 바에는 더 세게 꼬아라. 윤석열 정도의 결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취임 연설문을 봤어요. 눈에 띄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그리고 당 입장에서의 외연 확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하여튼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법학도들이 자기 배운 것만 쭉 나열하면 그럴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국민이 키운 윤석열,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로 하는 한동훈, 저는 같은 걸로 보입니다. 국민이 키웠다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체코의 원전 수출,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복원, 큰일 많이 했죠. 근데 워낙 난제가 많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이재명을 감옥에 못 보냈어요. 어려운 일을 해내긴 해냈지만 더 어려운 일을 못 해냈기 때문에 지금 쩔쩔매는 겁니다. 총선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정도의 결심만 가지고 해내겠습니까? 한동훈 씨는 특검 폐지를 통한 광화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 그랬는데, 특검을 어떻게 폐지할 수 있죠? 이거는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파 못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자, 국회를 해산시키자, 이런 청원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청래를 해임시키자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특검 폐지를 하자는, 이건 입법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건 입법이 국회를 통해 되는 게 아니라 혁명적인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꼬인다 그랬는데 더 꼬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올해 2월 7일, 이게 아마 관훈 토론회에서 나왔을 거예요. 총선 이후 기회가 되면 대선에 나갈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그때의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 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 게 저도 옛날에는 콩 심은데 콩 나문데 콩 난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룰은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점점점 큰 사건을 다루고 거대 담론을 하면서부터는 또 있지만 흑백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유체색도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좀 넓어지더라고요. 스트라이크 존이 딱 하나만 옳다. 세상에 없는 게 매우 많죠. 정답이 없다. 뭐 돈이 없다 그러기도 하는데 정답이 없죠.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됩니다. 근데 매우 넓혀야 됩니다. 지금 자기 인생 꼬일 걸 예상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된다 그랬는데 매우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0일 이후 이때 총선이었죠. 이기든 지든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나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의 인생은 꼬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기면 안 떠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었습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목표 의석이 몇 석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언더독이다.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고 피해갔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가 당대표 선거에 나섰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서려면 비대위원장 내놓지 말았어야지. 여기서부터 한동훈 씨는 자기가 스스로 지금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공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신세진 사람이나 아는 사람 또 은혜 갚는 식으로 공천하지 않겠다.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도를 짜려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과 들어가면 선거는 망한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식 공천으로 이뤄진 이번 지난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할 만큼 진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졌습니다. 그도 살을 끼웠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결이 같은 사람들을 쭉 뽑아낸 거죠. 그는 그게 공정하다고 봤는데 그 세력들도 한 부류를 대표할 뿐이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지금 보는 것도 스트라이크 존을 넓혔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보는 눈이 작다 이겁니다. 자, 이제 폭풍의 눈은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화를 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번 당대표에 당선된 한동훈 씨는 검찰이 수사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간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에서 조사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이제 한동훈 씨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깨를 펴게 됐고 반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창수 씨죠. 지금 대검에서 진상파악 하겠다고 하니까 그 진상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 조사에 참여했던 부부장은 이미 사표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수사팀들이 와해가 되죠.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그게 염려돼서 진상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 수사팀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압승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여론, 특히 보수 여론 결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총장 패싱한 것은 수사불신을 자초했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요건만으로 보게 되면 총장 패싱한 거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수사나 문재인, 김정숙 수사나 아예 하지도 않았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게 검찰이 뭐야? 이게 그거와 뭐랑 비교하느냐가 항상 문제인데 그거와 비교하지 않고 요 단건만으로 보면 문제죠.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적과 싸울 때 어떤 거를 적으로 보느냐, 내부에서 부정부패를 적으로 보느냐, 밖에 있는 큰 적을 보느냐. 그래서 군대, 이 가장 위기를 심각하게 만든 게 군이잖아요. 군에서는 에니미를 아치 에니미, 아치라는 거 알죠? 이렇게 아치를 그리다. 아치 에니미가 큰 적입니다. 큰 적을 먼저 잡으라고 합니다. 큰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죠. 그 내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게 소련군에서 많이 했던 건데, 자기네 군대에서 많은 범죄자들이 발생해요. 사람도 죽이고 못된 짓 하는 놈들이 있죠. 그놈들 영창에 집어넣고 어떨 때는 사형도 선고합니다. 사형수가 집행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죄수들을 총을 주고 적군을 향해 싸우라고 보냅니다. 이게 러시아군에서 유명한 죄수 대대입니다. 조건은 적을 이기면은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죽거나 무기징역 갈 사람들이니까 너 가서 공을 세워봐. 그러니까 내부의 적을 외부의 적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군사학을 공부해보면 매우 많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기회를 줘갖고 큰 적을 무너뜨려서 죄를 사해주고, 또 그래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나라 중요한 공기업이죠. 그 사장하고 저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사장은 정부가 임명해서 온 사람이고, 그 회사에서 쭉 커온 임원 둘이인데 둘이 앙숙이에요. 굉장히 앙숙이에요. 그건 천하가 다 알았어. 이 양반이 와가지고 두 사람 문제를,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40년, 30년 있었으니까 자기 세력이 있고, 이 양반은 날라온 사장이니까 둘이 컨트롤 안 되니까 둘 다 자기가 해임할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분도 다 알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해임하시면은 두 세력이 아마 사장님을 공격해서 내부가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지금 바깥에는 할 일도 매우 많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사람 세력, 두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협조 안 하면 수출을 하고 해낼 수 있어요?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 있죠. 수출 문제, 또 구조조정 문제, 이거를 하나씩 띄어서 두 분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실패하면 그때 그걸로 자르시고, 성공하면은 또 둘이 경쟁하게 해보십시오. 그럼 회사가 클 겁니다. 그러는데 사장님이 제 말대로 했습니다. 즉 외부의 적을 더 크게 보고 내부의 적은 오히려 활용한 거죠. 지금 조선일보 사설은 내부의 적부터 치라는 거고,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당대표는 내부의 적부터 치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 꼬일 바에는 한번 더 크게 꼬아보라. 외부의 적부터 없애버려라. 그럼 내부의 갈등은 쉽게 풀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을 죽여라 이겁니다. 당대표가 그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전 큰 적을 놓고 상대해서 그걸 무너뜨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부 갈등을 글로 투입하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외폭을 했잖아요. 싸우면서 건설하고 수출하고 계속 우리 힘을 바깥으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외부에서 승리하고 하니까 내부 갈등은 가라앉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기자를 할 때 조갑재 부장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조갑재 부장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면 아이씨 저 부장 때문에 죽겠다고 막 욕을 막 합니다.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아. 스트레스 받는 걸.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자꾸 우리 내부에 무슨 얘기하면 답이 없다. 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싶은 거고 너희들은 그런 목표가 무리라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목표를 한번 달성해봐라. 그럼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는 자신감 올라가고 우리 전체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만들어진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외폭을 하니까 대도마냥. 내가 일을 적게 받으려고 공평하게 받으려고 국민 눈높이에 나도 국민이니까 부원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따지다 보면은 못합니다. 무리한 목표를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다 범강장달 같은 기자가 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보니까 바이든이 다음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 패배가 분명했죠. 민주당 지원하는 돈이 모이지 않았는데 바이든이 사퇴했다고 하니까 8천만 달러가 바로 들어왔다 그러죠. 맞나요? 숫자는 좀 자신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바이든 갖고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바이든이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 해리스에 대해서 이제 찍겠다고 하는 대의원들, 물론 아직 확정된 대의원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과반을 확 넘겼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를 지금 몰아갑니다. 돈도 모이고.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만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바이든은 자기네가 봐도 아니었어.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나갔고 해리스를 한다. 뭐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부민인 미셸 오바마를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사람들 차원에서는 결집이 돼서 나오겠죠. 그건 그들 당원의 눈높이에서는 해리스가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리스가 붙어야 될 상대는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날아오는 총알을 살짝 운 좋게 피했습니다. 피한 게 아니라 빗나간 거죠. 근데 여기에 총을 맞으면 이 모세혈관이 많아서 피가 그날 현장에서 보셨지만 피가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도 지금 78세의 노인입니다. 바이든하고 2살인가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걷는 것도 보면 불안정하고 저는 고목같이 느껴져요. 행동도 좀 굼뜨고 목소리만 클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여기다 붕대 붙이고 나와서 연설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씨는 저보다 젊은 이제 한갑 64년생입니다. 근데 그가 원래 부산 가덕도에서 요 칼에 살짝 했을 때 좀 까진 거지. 그때 어땠습니까? 바닥에 누워서 한참 있다가 응급차에 실려서 부산대 갔다가 또 거기서 어떻다고 헬기 불러갖고 타고 소방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갔다가 그리고도 8일 동안 드러내지 않다가 8일 후에 나타나갖고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은 되게 겁쟁이고 약하다. 야, 트럼프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구나. 그런 트럼프를 해리스는 상대해야 돼요.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민주당 사람끼리는 해리스로 딱 뭉치겠지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외에는 사실 뭐 뽑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뽑아서 결집되는 것 같지만 그가 붙어야 할 상대는 참 11개 법률 위반, 7개 사건, 4개 재판을 천연덕스럽게 받고 있는 그리고 90몇 %의 지금 득표를 해나가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뒤에는 이북의 김정은이도 있고 시진핑이도 있고 푸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되겠지 하고 국힘당의 한동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수준 가지고는 이 난국을 돌파 못합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를 못하잖아요. 윤석열보다 훨씬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제가 요 앞 방송에서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동훈 씨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목표에서 미달해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나서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인생 꼬이는 거 각오하고 나온 것이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라고 부축했겠죠. 그것도 꼬이는 겁니다. 이왕 그렇게 탔다면은 확 더 꼬아봐라. 비록 야리야리하고 백면세상의 얼굴을 가졌지만 더 확 꼬아서 죽을 각오를 갖고 한번 김정은을 없애봐라. 김정은 없애면요 이재명 잡는 거는 쉬워요. 그걸 대통령이 아닌 그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겠지만 그가 지금 국민의 파도에 올라타겠다 그랬잖아요. 민심의 파도에 올라탑시다 그랬습니다. 이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론을 일으켜서 북한은 어떻게 하자, 똥풍성이 보내는 김정은은 어떻게 상대하자, 뭐 대북 심리전 방송 어떻게 하자, 그리고 북한하고 동맹을 맺은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하자, 이런 강한 상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하다못해 그것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시한부 핵을 갖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이런 과감한 선언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인생을 더 꼬아야 될 겁니다. 한동훈이 자기 인생을 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당분간 우리 보수는 이 보수의 운명을 걸어야 할 처지입니다. 한동훈의 실패가 보수의 실패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춤주춤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